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2학기 8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용맘 심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26세 여성이신 보라라온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닉네임 참 예쁘네요.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 중 하나인 불면증을 앓은 지 벌써 6년째입니다. 20살 이후로 저는 1년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잠을 잘 잤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또다시 꿈을 쫓아 대학원에 입학하고 다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업과 더불어 일도 20살 이후로 꾸준히 국가기관, 사립기관, 서비스 직종의 자영업 등에서 일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과 학업 그리고 쉼의 밸런스가 깨어져 산 지 꽤 오래되다 보니 이젠 이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지금은 나름 예전보다 덜 바쁘다는 거에 안도하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잠을 못 자는 건 여전해서 평소 5, 6시간을 자던 것도 못 자고 3시간 정도 잔 채 출근한 날에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를 하기도 힘든데 꾸역꾸역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책상 앞에 앉아봅니다. 최근 논문을 쓰고 있기에 더 그런데요. 제 고민은 일상생활에 계속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저의 불면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다는 겁니다. 불면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할 것도 많고 고민되는 것도 많고 수면 패턴도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졸려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을 이제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생의 봄날은 언젠가 꼭 온다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완연한 봄을 맞지 못한 것 같네요.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불면에 대한 고민을 정신요고에 보내봅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생이시군요. 졸업반이신가 봅니다. 네. 논문 쓰고 세상에서 계시다는 제일 걸 보니. 힘들다는 대학원생 생활을 하고 계시니 아르바이트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쵸. 그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졸업하고 취업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사실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스트레스도 많고. 네. 뭐 불면증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이유 중에 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이 정도로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뭐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다거나 어디를 가서 도움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으신 거를 보니까 그냥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견디시기만 한 게 아닌가 싶은 근데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병원에 오시는 이제 불면 증상 때문에 네네. 오시는 분들은 나 너무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잔다. 네. 내 잠이 너무 이렇게 숙면이 아니다. 뭐 자꾸 이런, 깬다.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 보라라운님은 보면은 잠을 스스로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네. 뭐 졸려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내가 시간만 되면은 잘 수 있는데 내가 뭐 할 거 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시간도 참 많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논문을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밤새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자잔이 좀 불안하고 이게 또 논문 통과돼야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시겠네요, 마음이. 이게 학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일을 일도, 같이 예, 하시는 것 같이 같고. 하시니까. 근데 20대에 이런 상태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 네네. 그러니까 소진이 되시는 거예요. 번아웃이군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죠. 네. 사실은 뭐 이제 경제적으로 집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스스로 다 개척도 해야 되고 또 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네. 또 이제 준비도 이제 해야 되겠고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고단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잘 안 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힘든 일인 건데. 네. 자기를 잘 돌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보는 거에 기본적인 게 식사랑 잠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자는 네네. 거. 근데 그 기본적인 거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소홀히 하세요, 다들. 맞아요.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먹고 잠은 그냥 안 잘 수 있으면 안 자고 뭐 늦게까지 뭐 하다가 뭐 아이고 참. 저희가 지금 용맘님하고 오늘 8번째 사연 함께 보고 네. 있는데요. 약을 좀 드시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네, 네.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왜 약을 한번 드셔보시거나 하는 생각을 수면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사람들이 수면제는 다 같은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약도 굉장히 다양하고 불면증도 여러 종류잖아요. 이게 잠이 잘 못 드는 분도 있고 뭐 들긴 드는데 깨는 분도 있고 네. 자긴 자는데 뭐 악몽 꿔서 힘든 분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용맘님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약을 잘 조절해가지고는 이렇게 딱 맞게 처방을 잘 해주시고 그 걱정하시는 그 의존, 중독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불면의 원인을 좀 먼저 이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졸려도 내가 참고 자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눈에 띄고 그쵸. 네, 수면 패턴도 일정치 않다. 뭐 지금 여건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 이를테면은 저희가 수면 위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좀 잠에 이제 숙면에 이제 유리하게끔 잘 조성하시는 거,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또 이제 일어나는 시간 이런 거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거, 이런 수면 위생을 기본적으로 좀 하는 그런 걸 먼저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조금 검토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잠자리 계시는 시간 이런 거는 충분히 네. 확보가 돼 있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나는 못 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수면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의 수면에 대한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뒤척여서도 안 되고 나는 꿈도 꿔서는 안 되고 꿈을 꾸는 꿈은 뭐 잠은 이거는 숙면이 아니고 얕은 잠이고 내가 생각하는 숙면에 대한 기준이 되게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 이제 수면제를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불면 증상을 오셨다 그래도 네. 먼저 그런 거에 대한 원인들 뭐 아니면 다른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필요하면은 그런 평가도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수면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나 또 인지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나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약이 수면제나 아니면은 수면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네, 전문가랑 상의하면은 뭐 요즘은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수면 위생에 넓게 보면 포함되겠지만 네. 너무 밝다거나 자는 방이 그럼 어두운 좀 두꺼운 커튼만 쳐도 수면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들고 이제 침대로 들어가는데 제일 네. 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조금 바꿔봐도 좀 좋아질 수 있고 하여튼 좀 이렇게까지 힘드시면 그 세상에 이런 분들 도와드리라고 전문가가 존재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한번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계셔서 그거는 참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자기를 좀 돌보면서 네. 하셨으면 마음이 좀 듭니다. 인생에서 봄날은 언젠가 꼭 온다지만 지금은 아직 완연한 봄을 맞이하지 못한 것 같다. 한 초봄 정도겠죠. 26살인데. 원래 이렇게 딱 피기 직전이 제일 힘든 거 아닐까요? 제일 맞아요. 꽃샘추위? 뭐 이런 거. 그쵸. 어쨌든 좀 있으면 완연한 봄을 맞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쯤 되어서 이제 남은 계절이 겨울밖에 없는 중장년들도 이렇게 힘을 내면서 잘 지낸단 말이죠. 왜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또 봄이 오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인생은 한 번이라서요. 네. 그렇군요. 네.
봄날, 완연한 봄날. 네, 조금 더 버티시면은 네, 오겠죠. 네. 네. 꼭 옵니다. 네.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건데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으로 바꿔서 음, 드시는 그래요, 게 그래요. 예, 정말 좋을 것 편해요. 같습니다. 커피를 네. 너무 많이 드셔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네. 오늘 사연은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정진여고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원하시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구체적인 자신의 고민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요,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